2019년 현재 보고 계신 여성은 자신의 빨간맛 사진과 영상들로 억대 부자가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제나 가니에. 사업 천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림없는 사진과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의 시선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유명한 연예인들과 파티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중 카디비아는 절친과도 같았죠. 왜냐면 같은 스트리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유명하고 제2의 킴 카다시안이 되려 했던 그녀가 야구 동영상 중독에 위로 중독자인 남성과 한 방에서 3일을 있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현재 보고 계신 소녀는 12살의 제나 가니에라는 소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빈민촌에서 살고 있는 소녀이죠. 근데 이 소녀는 놀라운 돈벌이가 있었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에 한 달에 약 50만원을 벌고 있었죠. 특유의 패션 센스와 머리 만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제나는 잘 사는 동네로 자전거를 타고 가 부자 소녀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옷을 코디해주며 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잡지나 TV를 통해 끊임없이 패션을 공부했습니다. 소녀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인 마크, 어머니인 아네샤는 둘 다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차리기 위해 전역했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식당 사업은 망했죠. 그래서 둘은 이혼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제나는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패션과 머리 손질로 돈을 차곡차곡 모아 치위생과 대학에 진학한 제나. 하지만 그녀는 치위생사로는 만족할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를 그만두고 라스베가스로 떠나게 됩니다. 스트리퍼가 되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있던 제나는 스트리퍼로 활동하게 됩니다. 처음엔 부모님들이 뜯어말렸지만 그녀의 수익을 듣자 인정하게 됩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서양에선 신이 내린 몸매라 칭송받던 제나. 그녀는 스트리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약 5,000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700만원 정도 하는 금액이었죠. 19-20이던 제나에게 무지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본명이 아닌 메르세데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메르세데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카디비도 그녀에게 스트리퍼 일을 배웠다고 하니 그 바닥에서만큼은 대단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나는 돈에 상당히 큰 집착이 있었습니다. 스트리퍼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그녀는 스트리퍼로서의 인지도를 이용해 SNS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패션이나 명품들을 홍보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업 또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느새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임영웅님의 팔로워 수가 39만인 걸 감안하면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스트리퍼 시절에 친했던 카디비의 도움으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과 파티를 즐기면서 그녀의 인지도는 거의 연예인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한 성공을 이룬 듯 싶었지만 잘 나가는 연예인들과 사업가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녀의 여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올림패스 사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리펜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것은 시청자가 일정료의 금액을 내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제공받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시청자들이 보는 시청물은 필터 없는 제나의 빨간맛 사진이나 영상들이었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타, 그리고 연예인과 다름없는 그녀였기에 그녀의 빨간맛 컨텐츠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타운하우스를 몇 개나 사들였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빈민가 출신이던 제나. 그녀는 어디까지 구상했을지 몰라도 다른 이들이 보기엔 상당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나를 시기하는 이들도 존재했죠.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과 여성 인권단체였습니다. 안티팬층 또한 아주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위험했죠. 제나의 집 앞에 배달되는 음료에 독을 타거나 현관문 앞에 며칠씩이나 썩힌 생선을 두는 등 아주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제나는 두려웠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이런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니 당장 내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타운하우스 중 가장 보안력이 뛰어난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사진을 업로드할 때 자신이 있는 장소를 최대한 숨기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녀는 종종 자신이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의 수영장과 파티 장소, 그리고 현관문을 노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 증거만 가지고 안티팬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맵으로 전국을 뒤져서라도 그녀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를 찾는다면 아주 혹독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제나의 아버지 마크는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제나의 아버지 마크는 제나가 마련해준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나와 같은 동네에서 말이죠. 짐을 정리한 마크는 곧바로 제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제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 마크는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으며 차고지엔 그녀의 BMW 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마크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집안의 계단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으며 제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남성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마크는 두려움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누운 채 죽어가는 남성이 마크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말이죠. 제나를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마크가 집에 들어오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마크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바로 출동했고 현장을 수습함과 동시에 범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제나를 살해한 범인은 34살의 케빈 마커더. 전과라곤 속도 위반 한 건밖에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심지어 SNS도 하지 않았으며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살면서 남긴 사진은 단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진이죠.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선 제나의 올리팬스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빨간 맛 컨텐츠로 가득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야구 동영상 중독자였습니다. 심지어 위로 중독으로 인한 병원 기록도 존재했죠. 그는 제나의 SNS를 뒤져서 증거를 모았고 몇 날 며칠을 구글맵을 뒤져서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남성이 제나의 집에 침입한 날짜였습니다. 그는 제나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제나의 집에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케빈이 집에 들어오지 않던 게 한 달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사해도 어디로 침입했는지 경찰들이 밝히지 못했을 정도로 그의 침입은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침입해 제나를 염탐하며 살다가 그녀를 살해한 케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나와 3일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케빈은 제나에게 무슨 행동을 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케빈은 집안 곳곳에 자신의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범인인 케빈이 집안의 립스틱을 이용해 남겨둔 메시지를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제나의 올리팬스 열혈 구독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나가 이사오기 전에 살던 플로리다에서 그녀를 몰래 훔쳐보던 남자일 수도 있죠. 나날이 금액이 높아지는 제나의 올리팬스에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잔혹하며 끔찍한 사건이지만 범인이 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조차 없는 답답한 사건이 되고 말았죠. SNS를 이용해 스타가 되고 올리팬스 사업으로 인해 부자가 된 제나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잘못된 욕망으로 똘똘 뭉친 케빈이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그녀를 사랑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SNS 스타에게 잘못된 욕망을 품은 케빈,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한 명의 팬으로 인해 사망한 제나의 이야기.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